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전략은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IES의 박수범 이사 출연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킹 제약이라고 또 이름도 또 아주 강력한데 관련된 내용 보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이제는 AI 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장 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께서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일정 생성으로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그냥 대박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사님은요. 네, 2차전지 단기 바닥 신호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기 바닥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BM이 어제 시간에였나요? 네.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 코스닥 상장 폐지를 승인 안건을 이제 상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생겼습니다. 3월 26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에코프로도 이제 주주총회가 있을 건데 같은 3월에요. 근데 여기서도 저번에 말씀 나왔던 액면 분할, 1대5 액면 분할 이슈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금 순환매 장세라고요. 어제까지는 또 전고체였지 않습니까? 이수스페어티 케미컬 같은 거. 그리고 이번엔 또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인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오늘 그런 전고체나 LFP 배터리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장비주 안 가죠.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안 갈 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체 같은 거 갈 때 저는 요런 거 이제 순환매로 돌아오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액면 분할 이슈니까 이쪽도 나중에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갑자기 공시가 나오면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박스권에서 제가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는 계속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오늘 아침에는 요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이 뜨고 요걸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번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갭을 좀 지켜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요 벌써 이미 시간에 예전에 어떤 그런 강한 또 수급이었다면 원래 시간에 상한가 가야 되거든요. 에코프로 BM이. 네, 맞아요. 근데 못 갔어요. 한 8.4%대인가 상승이 나와서 요 갭을 이번에 뜨고 지켜줄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지금 갭이 뜬 다음에 그 이상 더 강하게 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저는 근데 저 미장에서 앨범알이 한 4% 정도 올랐어요. 세계 리튬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나노텍 이런 거 봤습니다. 처음에 차라리. 지오리드 에너지나 이쪽 리튬 관련해서 봤는데 저는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2차 전지 쪽이 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원래 시총 상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스닥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많이 가서 좀 좋은 거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도 잘 안 가거든요.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 지금 또 에코프로 BM이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보지 않고 리튬 쪽을 좀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호재를 보고 또 이제 달려들었다면 또 잘못 들어가시면 또 물리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어떤 순환이 상당히 빠른 장세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장비주 같은 것도 전고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려오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가장 좋고요.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왜 잘 가는지 아시죠?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배터리가 좀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좀 가격이 높은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 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력으로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LFP 배터리 쓰면서 가격을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LFP용 그다음에 그런 그러한 어떤
이쪽으로 NCM. 예,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다시 LFP 배터리 쪽이 또 상승이 좀 나왔죠. 탑 머티리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어떤 이동, 테마의 어떤 순환 같은 거 생각을 하신다면 에코프로 BM에 에코프로 같은 거 안 갈 때 다른 또 2차전지 섹터를 좀 보는 전략도 얘기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정을 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정 전까지는 계속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좀 볼만 합니다. 그래서 섹터 내 어떤 관심주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좀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만약에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하셨으니까 2차전지 내에서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거기에서 큰 종목들 중심으로만 딱 세팅을 해놓고 순환매 도는 거에 따라서 같이 발맞추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오늘도 뉴스가 뭐 니켈하고 리튬 또 이제 뭐 네네. 단기 바닥 그래서 뭐 또 상승 이런 뉴스 나왔고 저희도 또 어제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의 물론 이 가격이 지난번처럼 다시 재상승해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리튬 생산 업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지금 오늘 보니까 성일하이텍 같은 것들도 올라요. 예, 폐배터리 좀 또 오르는데 그래서 단기 바닥은 좀 저도 형성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강하게 치고 올리려면 지금 단기 박스권 아래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고 올라가려면 조금 강한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지금 차트를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영이 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럴 경우에 좀 눌리는 장비주라던가 전고체 정도 같은 걸 보시고 요거 나중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또 눌리면 또 그때 또 보시면 또 이제 튀거든요. 예. 그런 순환매 전략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런 전략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 단기 바닥 신호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아무래도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주가 조정보다는 주가 상승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고 전체 좀 하향 안정화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다시 한 번 더 좀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셀 업체든 아니면 부품 업체든 뭐 장비 업체든 뭐 소재 업체가 되었든 간에 2차 전지 쪽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전 상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MSCI 같은 경우에 이제 편입 편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멀티가 또 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있죠. 5월달 되면 이제 또 편입 편출 종목들이 좀 발생할 텐데,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MSCI에 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5월달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자면은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시청자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서 이 부분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이킹 제약 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이킹 제약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하시면요. 네, 3월 기대 섹터는 제약 바이오다. 네. 제약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다. 네. 어제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도. 네. 자, 그럼 이사님은요? 네. 진짜가 나타났다. 표현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만 봤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존재감을 보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좀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흐름들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매출 증가를 좀 보여줬고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번에 임상 실험이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중간 결과 나온 겁니다. 임상 실험 중에 중간에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해외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일라일리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 결과가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 해야 되나, 몸무게가 거의 한 15% 정도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 자체가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오늘 주가도 갑자기 또 많이 올랐어요. 원래 46달러 정도 했었는데, 85달러로 121%나 하루 만에 좀 크게 킹덤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해외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의 추세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근데 오늘 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게 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큰 종목들은 별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미약품도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 보면 그 강보합 움직임에서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아 ST도 있는데,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조금 움직였어요. 그나마 좀 약 3% 정도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도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차트의 움직임 보게 되면, 오히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인벤티지 랩도 있는데, 인벤티지 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인벤티지 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아침에 좀 크게 상승할 것처럼 움직이다가 일부 단타 물량을 통해서 좀 물량이 좀 나왔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 지금 현재 상태가 영망치 형태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다면 지금 전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십자 형태의, 도시 형태의 어떤 일봉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장중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제약바이오까지 연결을 하시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4월, 5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항암 마켓들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3월, 4월 달에 좀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만 잘 받쳐준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3월에는 좀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바이킹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비만약을 이제 요거에 이제 어떤 임상 결과를 내놨는데, 효능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어떤 이 비만약들보다 뛰어나다는 임상 결과로 전일 거래보다 거의 그러니까 2배, 12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해도 4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약보다 또 효능이 좀 좋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 것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분석이 나왔냐면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이 양사에 대항하기 위해 중소규모 제약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분석도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킹 테라피틱스와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좀 뭔가 갑자기 부각이 좀 훨씬 더 크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도 이제 관련주인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대봉 LS 같은 종목이 오늘 좀 강세였고,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침에 좀 이런 쪽은 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봤습니다. 대신에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한미약품이 그래도 비만약 쪽에서는 2026년 정도엔 출시될 것 같긴 합니다. 되게 먼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좀 비만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회사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이슈도 있고 하니까
가면은 요런 뭐 시총 그 큰 그런 대표주들이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한 걸 가졌군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도 한 번은 좀 필 수 있어 보여서 요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또 겹재료 전략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이 전기차 포기를 한다. 헤드라인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죠. 전기차 포기하고 AI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애플 전기차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다 이제 AI 개발로 돌릴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만든 게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자, 우리 이사님은요? 네, 생성형 AI에 집중한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단순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애플도 뭔가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기차 수요 부진 때문에 뭐 전기차 종목들도 좀 지금 요즘에 좋진 않죠. 미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전기차 계획을 이제 포기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은밀하게 진행 중이던 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구조 조정을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어떤 인력들을 오히려 어디에 집중하냐면 AI에 집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전기차, 뭐 애플 전기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AI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NHN 벅스가 왜 상승하는지 아십니까? 요게 왜요? 애플 AI 관련주예요. 어떻게 연결?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부각된 어떤 이력이 좀 있거든요. 애플 뮤직 관련해 갖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엮여서 NH벅스가 애플 AI 뭐 투자 소식으로 예, 작년에 좀 상승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이거랑 뭐 미디어젠, 브리치텍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NHN벅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음원 관련해서 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지니뮤직이나 다른 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애플 AI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발성 재료를 우선은 보입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네. 개별 AI 관련주도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뭐 애플 AI 관련으로 뭐 NHN벅스를 뭐 들어가시기보다는 저는 뭐 음성 AI 쪽으로 브리치텍을 좀 보고 있는데 브리치텍. 예, 근데 이 AI 소프트웨어 AI 쪽은 살짝 요즘에 조금 부진합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냥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의 이제 CEO 저커버가 어제 이제 왔거든요. 한국에 네. 왔는데 그랬군요. 이제 한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게 되는데 뭐 AI 관련한 협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애플 AI 관련주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지금 HBM 장비주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다 HBM 섹터, AI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가는 어떤 흐름이 아닌가 좀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 뭐 DIT 이런 것들 다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미 반도체도 어제도 제가 좋다고 저희 네, 맞아요.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됐죠. 가는데 네. 이런 것들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간다고 오늘 사시면 또 물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1분기 실적 발표까지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애플도 온 디바이스에 탑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갤럭시에 밀립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 하셨을 때 제주 반도체도 분명히 다시 한번 재반등이 있을 건데 HBM 때문에 지금 좀 밀려요. 요즘에 HBM3E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전략을 짜시고 펀딩처럼 굴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뭐 DIT, 한미반도체를 왜 일부를 사시는 거 아니면 반도체 ETF를 사시던가 네. 아니면 대장주 SK 하이닉스를 보시던가. 네, 이런 전략으로 맞네요. 내릴 때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생성형 AI. 사실 처음 접근을 하면서 이제 애플까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확실한 신호인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중이 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님께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집중이 긍정적이다 좀 얘기하셨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좀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레드오션으로 시장이 좀 변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애플이 어떤 좀 혁신적인 기술이 없다면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애플이 원래 원했던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기에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좋지 못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생성형 AI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뭐 애플도 기존에 좀 하고 있었지만 뭐 메타도 하고 있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오픈 AI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유럽에 가면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또 회사도 있고 뭐 다들 지금 구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클로버 네. X라는 게 있는데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B2B 시장 쪽을 통해서 지금 수익률도 계속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애플이 좀 더 이제 생성 AI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혁신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좀 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종목들에게도 움직임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들은 어떤 거 보십니까? 뭐 종목은 지금 현재 뭐 좀 전에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브리지텍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델 솔루션이라든가 미디어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이들 관련 종목들은 다들 좀 애플과 또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은 없긴 합니다. 지금 현재 큰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애플의 포지션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